안녕하세요. 소쿠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때 무너져버린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가게를 접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이 멋대로 가게를 다시 만들어 세웠고 사장님은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수선집 아저씨에게 담배빵 난 푸마 바지의 수선을 맡겼더니 담배빵 자리에 푸마를 한 마리 더 자수로 그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어학원에서 공부는 안 하고 곱등이 접기를 개발했다며 본인이 접은 곱등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집에 와서 더 큰 종이로 접어봤다며 곱등이를 보여줬는데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장인 정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맥도날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올해 3월 일본에서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웹진에서 연재 기사를 쓰는 한 일본인이 최후의 만찬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맥도날드 가격 인상 전날 맥도날드의 모든 메뉴를 구입하였고 포장지에 색상을 엑셀에다가 시트로 정리를 한 후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남은 햄버거는 포장지를 벗기고 모두 냉동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장지를 색상별로 전부 분리한 후에 종이를 부분별로 찍거나 잘라서 핀셋으로 붙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밑그림을 그린 후 그 위에 모자이크 양식으로 붙여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한 달 동안 가로 54cm에 세로 25cm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제목은 맥도날드 인상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옥탑방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자취생 커뮤니티 앱인 원룸 만들기엔 옥탑방을 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가 고르는 자취방의 조건은 방이 하나 있고 주인이 셀프 인테리어를 허락하며 저렴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구한 옥탑방은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작은 방이 있고 방을 나오면 대형 창문과 함께 이렇게 큰 주방이 있으며 방의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앉은 거실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점점 천장이 좁아지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옥상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그동안의 인테리어들을 옥탑에 대입시켜보고 월세 흥정 끝에 결국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특약사항 끝에 임대인은 셀프 리모델링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을 넣었다고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 전에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입주 청소 겸 물걸레질을 하기 위해 모든 가구를 밖으로 뺐고 사무실 느낌 나는 블라인드를 화장실에 놓고는 구석구석 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부장 뒤에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었다는데요. 벽곰팡이를 모두 제거하였고 장판도 모두 뜯어냈으며 모두 다 셀프로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합니다. 벽지도 이렇게 전부 다 셀프로 바르고 떨어져 나간 벽지는 순간 접착제로 붙여가면서 모든 공간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티셔츠와 대파를 이용하여 유일한 인테리어 소품 액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침대가 놓여있던 작은 방은 이렇게 모던한 사무실 느낌의 서재방이 되었으며 굉장히 촌스럽던 거실 역시도 화이트풍의 깔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곰팡이 피었던 주방 역시도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데요. 있던 상부장은 떼어내 따로 수납장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천장 공간에 소파와 TV를 놓고 그 옆에는 매트리스까지 놓아 TV를 보고 잠을 자는 곳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하네요. 현관문 역시 깔끔하게 리폼을 하고 옥상 역시도 인조 잔디를 깔고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하여 미니 캠핑장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덕질로 장인정신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만화 갤러리의 짤 하나를 보여주며 이거 어느 애니에서 나오는 장면인지 맞추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첫 댓글로 포켓몬스터 스라크 대 어레브 체육관 관장 정하는 말이라고 누군가가 맞춥니다. 루리앱엔 이 짤 하나를 보여주며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건담 더블로 맨 마지막 회에 극장판 예고하는 거라고 맞춘 분이 있었습니다. DC의 어떤 분은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아냐 스타샤를 도장으로 팠다고 하는데요. 샤프로 이렇게 도안을 그린 후 만홍지로 옮기고 지우개로 찍어서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우개를 조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 장식을 섬세하게 파냈고 옷에 들어간 무늬들도 한 땀 한 땀 조각해냈다고 합니다. 다 파내고 얼굴만 남은 모습이라는데요. 가장자리부터 조각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가장 중요한 얼굴 조각할 때 완전히 예열된 감각으로 조각할 수 있어서 얼굴을 마지막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도 파내고 속눈썹까지 파낸 후 도장 아나스타샤를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딱 봐도 뭔가 엄청나 보입니다. 지우개 맞춤형 도장 손잡이까지 구해서 도장을 찍었더니 이렇게 도장이 찍혔다고 하네요. 확대해서 보면 진짜 그림으로 그린 것 마냥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호리유코 도장 만드는 과정도 공개했는데 아나스타샤보다 뭔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이렇게 완성하였고 찍으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장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소원을 참 좋아하는 한 팬은 그녀를 위한 반지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노래 중 시간을 달려서 중 소원 파트 부분을 음파로 변형하여 반지에 새기고 소원의 생일까지 반지에 함께 새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원의 손가락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팬은 소원이 사인을 할 때 썼던 사인펜의 두께를 기준으로 소원의 손가락 두께를 계산했다는데요. 펜 두께의 높이와 밑변을 잰 후 여러가지 수학 계산을 하여 소원의 두 번째 손가락 둘레가 5.487cm인 것을 계산했고 그 사이즈로 반지를 제작하여 선물했는데 소원의 손가락에 딱 맞았고 소원은 해당 반지를 정말로 끼고는 방송에 출연하여 반지 인증을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소원 본인도 검지손가락 호수를 몰랐는데 반지가 딱 맞아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트와이스 덕후는 트와이스의 티저 사진을 직접 편집하여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 지면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포카리 스웨트의 공식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며 나중에 광고 모델 고를 때 한 번쯤 생각해 달라면서 트와이스를 광고 모델로 추천하였고 포카리 스웨트는 2017년 모델 선정 시 이미지를 참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트와이스는 아이돌 최초로 2017년부터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를 하게 되었고 포카리 스웨트를 편의점에서 사면 트와이스 굿즈를 주는 이벤트 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도 올랐고 트와이스와 포카리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네요. 아예 덕업을 일치시키는 팬들도 있는데요. 워너원에서 메인 보컬로 큰 인기를 모은 하성우는 별명이 구름이라고 합니다. 하성운의 팬인 한 약사분은 구름약국이라는 약국을 차리는데요. 간판과 인테리어 역시 굉장히 구름구름하게 만들었고 약국 안은 하성운의 굿즈들로 꾸며놨다고 합니다. 이 구름 그림은 실제로 약사가 직접 그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여러가지 약 패키지에 굿모닝이라고 쓰는 등 알게 모르게 약국에 여러가지 덕지를 첨가시켰는데 하성운이 직접 해당 약국을 발견하였고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성운의 노래 중엔 블루메이즈라는 곡이 있는데요. 한 팬이 블루메이즈 카페를 차립니다. 역시 카페 인테리어의 테마는 구름인데요. 구름 메뉴까지 직접 개발합니다. 이런 파란 구름 메뉴는 물론이고 핑크 구름까지 개발하는데요. 블루베리 구름 스무디도 나오고 노란 구름 스무디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인 정신으로 영업하는 사장님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한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재료에 미세한 문제가 생겨 테스트한 결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정확하게 수정하고 오겠다는 안내문을 붙인 채 하루를 쉬기도 하였고 어떤 김밥 사장님은 고객이 오이를 빼달라고 하였지만 오이를 빼면 맛이 없다고 오이를 넣어서 배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족발집 사장님은 먹고 남은 걸 포장해달라고 하니 대뜸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다는데요. 분당이라고 하니 여기서 30분 거리는 포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족발의 맛을 잃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냥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장인정신과 꼰대는 한 끗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